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5월 30일 기술적 분석의 종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매국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구간에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평가할 이유 없다라고 그랬죠. 여전히 나스닥 전고가 깨지는지 마는지 이것만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구간에서는 꺾였을 때 꺾인 줄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냥 해볼 만하네 뭐 하네 이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22평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뭐 쌍봉을 만든다라든가 이런 흐름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 혹여나 그쪽을 이제 뒤늦게 따라가서 매매하시는 분들,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뭐 밀리면 더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예, 이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흐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좀 같이 인지를 하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 한정적인 종목 안에서 최대의 효율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컷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 사실상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략을 이야기 드리지만 그냥 지켜보는 게 최선이 아닐까. 혹은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이 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종목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시장에 상대적으로 떨어진 종목들을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리스크를 안고 매매하는 정도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웃긴 흐름들을 만들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중에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선물 한 1% 정도 한 5분 10분 찰나에 팡 하고 때리면서 종목들이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이탈했다가 반등했다가 하는 흐름들을 만들고 있지만, 저는 어찌되었거나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계속 뭐 여전히 똑같은 관점이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저렇게 밀리는 흐름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다만 이제 어떤 진폭에 있어서, 그러니까 코스피 아래로는 122평과 2607 이 구간을 지켜내고 있고, 그 다음에 위로는 2782 이 라인을 못 넘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이에 핑퐁하는 가운데서 하단에 오게 되면 매수의 관점을 좀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그렇게 흔들릴 때 종목들도 같이 좀 나부끼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차전지가 그렇죠. 한번 저점을 깨니까 그냥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데, 물렸을 때 기본 늘 이야기 드립니다. 이번에 그 저희 유튜브 멤버십 오픈을 하면서 그 기술백과사전에도 제가 올려드린 게, 그러니까 물렸을 때의 기본은 뭐냐면 꼼짝마입니다. 꼼짝마. 그러니까 물렸다라는 건 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뭔가가 시장에 역방향을 탄다라는 거고. 그러니 일단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든 물타기 하려고 계속 몸부림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늪처럼 계속 빠져든다. 반드시 내가 물렸을 때는 일단 그 비중 유지한 채로 뭐 올인했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그 비중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 그러다 보면 차근차근 내가 지금 처한 위치나 상황이나 어떤 종목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얘를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점점 구분이 갑니다. 적어도 제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침착하게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어떤 주변의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계좌적인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체크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컷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같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 자, 차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장 시작 전에 밀리다가 본장 시작되니까 올라왔지만 결국은 후반에 다시 밀려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전체적인 기술주를 끌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엔비디아 말고 그 외에 끌려 올라온 종목들이 먼저 조정을 받는가,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그런 것들을 내가 구분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고 이제 제가 좀 표시를 해드렸죠. 저 자리가 다시 깨져 내려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 22평이 이제 이 자리 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깨지는 흐름은 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을 오게 되면 이때 이봉 때 이야기 드렸던 게 쌍봉이 확정이 되었다. 즉 확정되었다라는 것은 본 종목 코스피가 올라와도 다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이고, 다른 거 없이 지금 122평과 이 2782 이 사이에서의 어떤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래 바로 2607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름까지는 이 윗구간에서의 횡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하단에 가까울수록 매수의 기회가 있고, 상단에 올라갈수록 좀 내줘야 되는 그런 형태를 가져가는구나 정도만 인지하셔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준은 코스피로 잡지만 매매는 코스닥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수렴하는 자리에서 올라타지 못하고 밀렸다라는 것은 어찌되거나 코스닥에 지금 매수보다는 매도가 좀 더 유리한 흐름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런 흐름들을 만드는 어떤 주된 이유가 2차 전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고생스럽죠. 저희도 이야기 드렸지만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늘리지 않고 그냥 유지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비중들이 열심히 일해서 다 커버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괜히 빨려 들어갔다가 전체 계좌를 올인해 가지고 막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한다? 만약에 물렸다라 그러면 그냥 둔다. 그리고 나서 다른 쪽으로 전략을 바꾸시면 좀 더 유연하게 시장에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다만 추가로 들어가거나 오버 비중을 들어갈 때는 반드시 컷이 있어야 된다는 거 같이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12시 전에 런치박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